30년 역사의 만복수선실. 재봉틀의 묵직한 소리가 멈춘 자리에 쇠망치 소리와 함께 개발업자 박정환의 날선 목소리가 꽂혔다. 김만복 씨, 이 미련한 종이 조각에 목숨 걸지 마시오. 구시대의 정놀이는 여기서 끝이야. 박정환은 만복 씨가 수선 중이던 낡은 양복을 발로 차 바닥에 내팽개친다. 만복 씨는 흙먼지가 묻은 옷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그의 굽은 등 위로 박정환의 번쩍이는 구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굴욕적인 순간 만복 씨의 얼굴은 떨렸지만 옷을 끌어안은 손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념이 깃들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뒷골목, 낡은 간판 하나가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복수선실,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 사이로 오랜 세월이 배어 있습니다. 문을 열면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옷감 특유의 포근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어서 오세요. 김만복 씨가 돋보기 너머로 고개를 듭니다. 60살 허리는 구부정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합니다. 그의 손은 바늘을 쥔 채 멈춰 있습니다. 검지 끝마디에는 수십 년 바늘에 찔린 자국이 굳은 살처럼 박혀 있습니다. 코트 안감이 찢어졌는데요. 단골 이순희 씨가 낡은 캐시미어 코트를 내밉니다. 만복 씨는 옷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칩니다. 옷깃을 만지고 소매를 쓰다듬고 안감의 찢어진 부분을 살핍니다. 그의 손끝이 왼쪽 어깨 부분에서 잠시 멈춥니다. 이 코트 참 오래 입으셨어요. 25에 첫 월급 타서 산 거예요. 벌써 35년이네요. 만복 씨가 어깨 부분을 가만히 쓰다듬습니다. 왼쪽 어깨만 유독 주름이 깊네요. 가방을 늘 왼쪽에 매셨나 봅니다. 이순희 씨의 눈이 커집니다. 맞아요. 오른손잡이라 가방은 항상 왼쪽에 맸죠. 어떻게 하셨어요? 옷이 말해줍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다 사연이지요. 만복 씨는 옷을 접어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의 작업대 옆에는 수선을 기다리는 옷들이 쌓여 있습니다. 회사원의 양복, 학생의 교복, 아이의 점퍼. 하나같이 낡았지만 버리지 못한 옷들입니다. 오후 3시 문이 열립니다.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가 들어섭니다. 깔끔한 회색 수트, 반들거리는 구두, 손에 든 서류 가방까지 모든 것이 반듯합니다. 사장님이신가요? 만복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한개발 박정환입니다.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박정환이 명함을 내밉니다. 만복 씨는 실밥을 자르던 가위를 내려놓고 명함을 받습니다. 대한개발 대표이사라는 글자가 도드라집니다. 이 일대를 재개발하게 됐습니다. 이미 구청 허가도 받았고요. 박정환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냅니다. 보상금은 시세보다 30% 더 드리겠습니다. 6개월 안에 이전하시면 됩니다. 만복 씨는 서류를 펼쳐보지 않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좁은 골목길이 보입니다. 40년 된 떡집, 50년 된 철물점, 할머니들이 모여 앉은 쉼터 의자. 모두 낡았지만 저마다의 자리가 있습니다. 얼마를 주시든 팔 생각 없습니다. 박정환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재개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골목 건물주 80%가 이미 동의했어요. 저는 동의 안 합니다. 만복 씨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합니다. 박정환이 한숨을 쉽니다. 사장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런 낡은 건물들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라도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효율이요. 만복 씨가 작업대 위에 옷을 쓰다듬습니다. 이 옷들에는 사람들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첫 출근 날의 설렘,
아이 졸업식 때의 기쁨, 장례식장으로 가던 날의 슬픔, 옷깃 하나, 단추 하나에도 기억이 배어 있어요. 그게 효율로 계산됩니까? 박정환이 잠시 말을 잃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힙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업이에요. 저한테는 사업이 아닙니다. 삶이지요. 만복 씨가 재봉틀로 돌아앉습니다. 박정환은 서류를 집어들고 문을 향합니다. 문턱에서 그가 돌아봅니다. 6개월입니다. 그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문이 닫힙니다. 재봉틀 소리만 골목에 울립니다. 만복 씨는 바늘에 실을 깨어 이순희 씨의 코트를 집어듭니다. 왼쪽 어깨의 깊은 주름을 손가락으로 따라가 봅니다. 35년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창밖으로 박정환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양복 어깨에도 미세한 주름이 있습니다. 만복 씨의 눈이 그 주름에 머뭅니다. 왼쪽 어깨가 아닌 오른쪽 어깨, 유독 단단하게 굳은 주름입니다. 저 사람도 무언가를 짊어지고 사는구나. 만복 씨는 고개를 저으며 바늘을 옷감에 꽂습니다. 한 땀 한 땀 찢어진 안감을 꿰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정성이 담긴 한 땀이 새 땀보다 낫다는 걸 압니다. 저녁 6시 이순희 씨가 코트를 찾아갑니다. 새 것 같네요. 역시 만복 씨 손은 신의 손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오래해서 익숙할 뿐이지요. 철거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만복 씨가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골목에 그림자가 깁니다. 이순희 씨가 코트를 품에 안고 문을 나섭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만복 씨는 생각합니다. 이 골목이 사라지면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낡은 옷을 들고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사연을 털어놓을까? 재봉틀의 전원을 끕니다. 고요합니다. 30년 동안 매일 듣던 기계 소리가 멈추니 골목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만복 씨는 작업대를 정리하며 중얼거립니다. 6개월이라 손끝에 묻은 실밥을 털어냅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만복수선실 간판만 가로등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납니다. 만복 씨는 골목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저 멀리서 중장비 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철거가 시작된 블록입니다. 만복 씨는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봅니다.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시 걷습니다. 등이 더 구부정해 보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골목 입구에 공사 안내판이 세워집니다. 상하수도 정비공사 마이너스 대안개발. 며칠 뒤부터 골목 곳곳이 파헤쳐집니다. 물이 자주 끊기고 저녁이면 가로등 반이 꺼집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떡집 김 사장이 만복수선실 문턱에 앉아 말합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나가게 만들려는 거지. 만복 씨는 대답 없이 바늘을 움직입니다. 검은색 양복 바지에 단을 줄이는 중입니다. 김 사장이 한숨을 쉽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자꾸 그래요. 아버지 언제까지 떡이나 찔 거냐고. 받은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얻어드릴 테니 그만하라고. 그래서요? 다음 달에 정리하려고요. 미안합니다, 만복 씨. 김 사장이 일어섭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만복 씨는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재봉틀 소리만 남습니다. 다음 주 철물점도 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구멍가게가 철거 동의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골목이 하나씩 비어갑니다. 만복 씨는 매일 아침 셔터를 올리고 저녁이면 내립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만복 씨, 미안한데
20년 단골 최 여사가 스커트 한 벌을 들고 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자꾸 그래요. 곧 철거된다는데 왜 거기 가느냐고. 집 근처에도 수선집 많다고. 괜찮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최 여사가 돌아섭니다. 만복 씨는 그녀가 들고 간 스커트를 봅니다. 허리 부분이 닳아 있었습니다. 아마 10년은 입었을 것입니다. 고치려고 들고 왔다가 그냥 가져갑니다. 다시는 안 오겠다는 뜻입니다. 저녁 만복 씨는 빈 골목을 걷습니다. 떡집 셔터에는 임대 문의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철물점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할머니들이 앉던 쉼터 의자는 철거되어 사라졌습니다. 만복 씨는 그 자리에 섭니다. 콘크리트 바닥만 남았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된 건가? 밤 수선실로 돌아와 불을 켭니다. 선반 위에 수선을 기다리는 옷이 5벌 뿐입니다. 예전엔 20벌도 넘었습니다. 만복 씨는 작업대에 앉아 손을 펼쳐봅니다. 주름진 손등, 굳은 살 박힌 손가락. 60년을 살아온 손입니다. 그중 30년을 바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환이 다시 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젊은 직원 둘이 따라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정환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생각 안 해봤습니다. 사장님, 현실을 보십시오. 골목이 거의 비었어요. 혼자 남아서 뭘 하시겠습니까? 만복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박정환이 직원에게 눈짓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밉니다. 마지막 제안입니다. 보상금 50% 추가, 이사비용 전액 지원, 3개월 안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박정환의 턱에 힘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자존심입니까? 돈도 자존심도 아닙니다. 만복 씨가 선반 위 옷을 내립니다. 남색 코트입니다. 이 옷 주인은 30년 전 첫 월급 받아서 이걸 샀습니다. 저한테 3번 고쳐 입었어요. 소매, 안감, 단추. 그때마다 이야기를 했지요. 딸 결혼식 때 입었다고, 아들 장례식 때도 입었다고. 그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이 옷은 그 사람 인생입니다. 제가 고치는 건 옷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박정환이 비웃습니다. 시대착오적입니다. 지금은 21세기예요. 효율이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효율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입니다. 박정환이 서류를 작업대에 내려놓습니다. 3개월 그 안에 안 나가시면 강제 집행합니다. 문이 3개 닫힙니다. 유리창이 흔들립니다. 만복 씨는 서류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재봉틀을 켭니다. 소리가 울립니다. 빈 골목에 혼자 울립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골목에 남은 가게는 만복 수선실 뿐입니다. 물이 하루에 2번씩 끊깁니다. 전기도 불안정합니다. 재봉틀이 갑자기 멈출 때가 있습니다. 만복 씨는 그럴 때마다 손바느질로 마무리합니다. 단골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3~4명입니다. 그마저도 미안한 얼굴로 옵니다. 만복 씨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정말 괜찮은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복 씨는 골목 끝에 섭니다. 건너편 블록은 이미 철거가 끝났습니다. 평평한 땅만 남았습니다. 40년 된 건물들이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크레인이 서 있습니다. 저게 곧 여기도 올 거야. 만복 씨는 수선실로 돌아옵니다. 불을 켜고 작업대에 앉습니다. 선반 위에 옷이 2벌입니다. 한 벌은 내일 찾아갈 양복입니다. 다른 한 벌은 일주일째 주인이 안 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아마 다른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만복 씨는 그 옷을 내려 펼쳐봅니다.
회색 블레이저입니다. 팔꿈치 부분이 닳았습니다. 책상에 팔을 자주 올려놓는 사람입니다. 아마 사무직입니다. 왼쪽 주머니가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을 항상 넣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옷깃이 바랬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만복 씨는 블레이저를 접어 선반에 올립니다. 언젠가 주인이 찾으러 오겠지요. 아니면 영영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옷에도 누군가의 시간이 담겼습니다. 밤 11시 불을 끕니다. 셔터를 내립니다. 골목은 어둡습니다. 가로등이 반도 안 켜집니다. 만복 씨는 어둠 속을 걷습니다. 발소리만 울립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물음표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나? 시대를 거스르는 건 아닐까?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건 아닐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만복 씨는 일어나 창밖을 봅니다. 저 멀리 재개발 현장의 크레인이 보입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입니다. 경고등입니다. 만복 씨는 그 불빛을 오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만복 씨는 평소보다 늦게 셔터를 엽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작업대에 앉아 재봉틀을 켜려다 멈춥니다. 오늘은 고칠 옷이 없습니다. 선반이 텅 비었습니다. 만복 씨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골목이 죽었습니다. 30년 동안 들리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떡지는 소리, 철물점 망치 소리, 할머니들 웃음소리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후 2시 만복 씨는 결심합니다. 서랍을 열어 박정환이 두고 간 서류를 꺼냅니다. 펼쳐봅니다. 보상금 액수가 적혀 있습니다. 큰 돈입니다.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돈입니다. 만복 씨는 서류를 오래 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전화기를 듭니다. 박정환의 번호를 누르려다 멈춥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복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다시 창밖을 봅니다. 빈 골목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무엇을 버티는 건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복 씨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퇴거 마감일 이틀 전입니다. 만복 씨는 수선실 정리를 시작합니다. 선반위 실패를 정리하고 서랍 속 단추들을 상자에 담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것들입니다. 손이 느립니다. 하나하나 만지다 보면 기억이 떠오릅니다. 오후 3시 문이 열립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옵니다. 두 손으로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습니다. 여기가 만복 수선실 맞나요? 네, 그런데 곧 문을 닫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서둘러 왔어요. 여자가 보자기를 풉니다. 낡은 양복이 나타납니다. 검은색 투피스입니다. 옷감이 바래고 어깨 부분이 닳았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예복을 물려받으셨거든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다음 주에 제가 결혼을 해요. 아버지가 이 양복을 입고 식장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가는 기분이 들 거라고. 만복 씨가 양복을 받아듭니다. 무겁습니다. 옷의 무게가 아닙니다. 담긴 시간의 무게입니다. 소매를 펼쳐봅니다. 안감이 해졌습니다. 단추가 헐거워졌습니다. 어깨 패드가 뭉개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흘은 걸립니다. 이틀밖에 없는데. 만복 씨가 양복을 자세히 봅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펜 자국이 있습니다. 왼쪽 가슴 안쪽에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김영수. 옷깃 뒤편에 희미한 글씨가 보입니다.
1987, 3, 15. 맞춤 제작한 날짜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평생 학교만 다니셨대요. 이 양복도 교장 승진하신 날 맞춘 거라고 하셨고요. 만복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만져봅니다. 달아 있습니다. 교탁에 팔을 올려놓고 수업하던 흔적입니다. 등판 아래쪽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두 분의 마지막 동행이지 않습니까? 여자의 눈이 붉어집니다. 만복 씨는 양복을 작업대에 올려놓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나갑니다. 만복 씨는 양복을 펼쳐놓고 살핍니다. 고쳐야 할 곳이 많습니다. 안감 전체를 갈아야 합니다. 단추를 새로 달아야 합니다. 어깨 패드를 교체해야 합니다. 소매 길이도 줄여야 합니다. 이틀 안에 끝내려면 밤을 새워야 합니다. 만복 씨는 재봉틀을 켭니다. 먼저 안감부터 뜯어냅니다. 한 땀 한 땀 조심스럽게 뜯어냅니다. 서두르면 옷감이 상합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움직입니다. 저녁 6시 안감을 다 뜯었습니다. 새 안감을 재단합니다. 재단기로 천을 자릅니다. 자르는 소리가 골목에 울립니다. 만복 씨는 잠시 멈춥니다. 옛날에는 이 시간이면 골목이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 뛰노는 소리, 저녁 준비하는 냄새. 이제는 없습니다. 밤 10시 안감 절반을 붙였습니다. 만복 씨는 잠깐 쉽니다. 물을 마십니다. 손이 떨립니다. 나이 탓입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힘듭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안감 작업을 끝냅니다. 단추를 달 차례입니다. 서랍에서 단추를 꺼냅니다. 검은색 단추들이 쏟아집니다. 하나하나 맞춰봅니다. 원래 단추와 비슷한 것을 고릅니다. 5개를 골라 바늘에 꿰맵니다. 오전 7시 단추를 다 달았습니다. 어깨 패드를 교체합니다. 오래된 패드를 빼내고 새 것을 넣습니다. 손바느질로 고정합니다. 한 땀 한 땀이 무겁습니다. 만복 씨의 눈꺼풀이 감깁니다. 잠깐 눈을 붙입니다. 오전 10시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깹니다. 박정환입니다. 이번에는 공사인부 4명이 함께입니다. 헬멧을 쓰고 장갑을 낀 사람들입니다. 내일까지입니다. 박정환이 차갑게 말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철거가 시작됩니다. 안 나가시면 강제로 집행합니다. 만복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양복을 보고 있습니다. 박정환이 작업대를 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수선입니다. 내일 철거인데요. 그래서 오늘 끝내야 합니다. 박정환이 비웃습니다.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내일이면 이 건물이 무너지는데 수선을 하고 있어요? 만복 씨가 바늘을 멈춥니다. 박정환을 봅니다. 침착한 눈빛입니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약속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박정환의 얼굴이 굳습니다. 인부들이 불안하게 뒤를 봅니다. 박정환이 손짓합니다. 오후부터 단전입니다. 수도도 끊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박정환이 나갑니다. 인부들이 따라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만복 씨는 다시 바늘을 듭니다. 소매 길이를 줄입니다. 손이 떨리지만 바늘은 정확합니다. 오후 2시 전기가 나갑니다. 재봉틀이 멈춥니다. 만복 씨는 손바느질로 바꿉니다. 창가로 자리를 옮깁니다. 햇빛을 받으며 바늘을 움직입니다. 소매 끝을 접어 올립니다. 3cm를 줄입니다.
아버지 팔길이에 맞춥니다. 오후 5시 물도 끊깁니다. 만복 씨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물이 필요 없습니다. 바늘만 있으면 됩니다. 해가 집니다. 골목이 어두워집니다. 만복 씨는 촛불을 켭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바늘을 움직입니다. 밤 8시 양복이 완성됩니다. 만복 씨는 양복을 들어봅니다. 촛불에 비춰봅니다. 깨끗합니다. 새 옷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새 옷이 아닙니다. 시간을 품은 옷입니다. 만복 씨는 양복을 걸어둡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온몸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촛불을 봅니다. 불꽃이 흔들립니다. 만복 씨는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이곳이 사라집니다. 30년을 지킨 자리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일을 했습니다. 밤 11시 만복 씨는 촛불을 끕니다. 어둠이 옵니다. 그는 작업대에 머리를 기댑니다. 잠이 옵니다. 깊은 잠입니다. 새벽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깹니다. 창밖이 밝습니다. 아침입니다. 만복 씨는 몸을 일으킵니다. 목이 뻐근합니다. 문을 엽니다. 여자가 서 있습니다. 어제 그 여자입니다. 옆에 50대 남자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다 됐습니까? 만복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양복을 가져옵니다. 아버지에게 건넵니다. 아버지가 양복을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양복을 펼쳐봅니다. 눈이 커집니다. 아버지 양복이 맞나요? 목소리가 잠깁니다. 만복 씨가 미소 짓습니다. 입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양복을 입습니다. 딸이 소매를 펼쳐줍니다. 어깨를 다듬어 줍니다. 딱 맞습니다. 아버지가 거울을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가 보이네요. 딸도 웁니다. 만복 씨는 조용히 봅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자신의 일입니다. 옷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잇는 일입니다.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만복 씨가 고개를 젓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셨는데, 이게 제 마지막 일입니다. 보람으로 받겠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깊이 인사합니다. 허리를 숙입니다. 만복 씨도 인사합니다. 두 사람이 나갑니다. 양복을 입은 아버지의 뒷모습이 골목을 걸어갑니다. 당당합니다. 만복 씨는 그 모습을 오래 봅니다. 9시 박정환이 옵니다. 철거팀이 함께입니다. 크레인이 골목 입구에 섭니다. 박정환이 수선실 문을 엽니다. 시간입니다. 만복 씨는 정리를 끝낸 상태입니다. 서랍을 닫고 선반을 비웠습니다. 재봉틀만 남았습니다. 박정환이 작업대를 봅니다. 깨끗합니다. 이제 나가시겠습니까? 만복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재봉틀을 쓰다듬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기계입니다. 박정환이 그 모습을 봅니다.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칩니다. 만복 씨가 박정환을 봅니다. 그의 양복을 봅니다. 오른쪽 어깨에 주름을 봅니다. 여전히 단단합니다. 박 대표님, 네. 양복 오른쪽 어깨가 많이 굳었습니다. 박정환이 어깨를 봅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일찍 지셨나 봅니다. 아마 젊은 나이에 가족을 책임지셨겠지요. 박정환의 얼굴이 굳습니다. 만복 씨가 조용히 말을 잇습니다. 옷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주름 하나에 인생이 담깁니다. 저는 그걸 읽고 고치고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대표님도 누군가의 시간을 짊어지고 사셨을 겁니다. 박정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만복 씨는 재봉틀을 듭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박정환이 그 뒷모습을 봅니다. 오래 봅니다. 만복 씨는 재봉틀을 들고 골목을 걸어 나갑니다. 무겁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느립니다. 뒤에서 크레인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봅니다. 골목 입구에 트럭이 섭니다. 만복 씨는 재봉틀을 트럭에 싣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기계입니다. 손을 뗍니다. 천천히 뗍니다. 아저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제 그 여자입니다. 아버지도 함께입니다. 숨이 찹니다. 뛰어온 모양입니다. 지금 떠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만복 씨가 고개를 젓습니다. 정한 곳이 없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가 한 발 나섭니다. 우리 동네로 오시면 안 될까요? 빈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 건물인데 말씀드려 볼게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아저씨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오래된 옷 입는 사람 많습니다. 만복 씨가 잠시 생각합니다. 딸이 덧붙입니다. 전화번호라도 남겨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만복 씨는 명함을 꺼냅니다. 낡은 명함입니다. 건넵니다. 두 사람이 인사합니다. 트럭이 출발합니다. 백미러로 두 사람이 보입니다. 손을 흔듭니다. 만복 씨도 손을 듭니다. 오후 만복 씨는 작은 여관에 짐을 풉니다. 방 한 칸입니다. 재봉틀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낯선 거리가 보입니다. 만복 씨는 침대에 앉습니다. 텅 빈 느낌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복 씨는 매일 거리를 걷습니다. 빈 가게를 찾습니다. 월세가 비쌉니다. 손에 든 돈으로는 어렵습니다. 보상금을 받았으면 가능하겠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여관방으로 돌아옵니다. 전화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만복 씨입니까? 저 박정환입니다. 만복 씨가 멈칫합니다.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십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다음 날 만복 씨는 약속 장소로 갑니다. 조용한 찻집입니다. 박정환이 먼저 와 있습니다. 양복이 아닌 캐주얼 차림입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입니다. 앉으십시오. 만복 씨가 앉습니다. 박정환이 차를 건넵니다.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박정환이 먼저 입을 엽니다. 사과드립니다. 만복 씨가 그를 봅니다. 박정환이 고개를 숙입니다. 너무 효율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숫자로만 봤어요. 그게 일 아니십니까?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복 씨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박정환이 창밖을 봅니다. 제 아버지가 공사장 인부였습니다. 2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만복 씨가 듣습니다. 어깨에 동생들을 업고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효율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빨리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박정환이 만복 씨를 봅니다. 그런데 만복 씨가 제 어깨를 보셨잖습니까?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시간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걸. 만복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효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압니다. 다만 그 안에도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박정환이 서류를 꺼냅니다. 재개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만복 수선실 자리를 허물지 않기로 했어요. 만복 씨가 서류를 봅니다. 설계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새 건물 한가운데 작은 공간이 표시돼 있습니다. 추억 보존 공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가 1층 한편에 만복 수선실을 만들겠습니다. 무상 임대입니다. 관리비도 면제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배웠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게 미래가 아니라는 걸. 박정환이 미소 짓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입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동네 사람들도 원합니다. 만복 씨가 서류를 오래 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석 달이면 완공됩니다. 만복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정환이 손을 내밉니다. 만복 씨가 그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새 건물이 섭니다. 깨끗한 외관입니다. 1층 한쪽에 작은 공간이 보입니다. 유리문 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만복 수선실. 만복 씨가 문을 엽니다. 새 공간이지만 낡은 재봉틀이 놓여 있습니다. 예전 선반도 그대로입니다. 작업대도 가져왔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아저씨, 이순희 씨가 들어옵니다. 손에 코트를 들고 있습니다. 돌아오셨네요. 기다렸어요. 뒤이어 최 여사도 옵니다. 김 사장도 옵니다. 하나둘 단골들이 모입니다. 저마다 옷을 들고 옵니다. 만복 씨는 한 사람 한 사람 맞이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당연히 기다리지요. 만복 씨 아니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웃습니다. 만복 씨도 웃습니다. 오랜만에 웃습니다. 수선실이 다시 북적입니다. 옷이 쌓입니다. 선반이 채워집니다. 저녁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만복 씨 혼자 남습니다. 재봉틀을 켭니다. 익숙한 소리가 납니다. 첫 번째 옷을 집어듭니다. 이순희 씨의 코트입니다. 소매가 닳았습니다. 만복 씨는 바늘을 꿰맵니다. 문이 열립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여기가 만복 수선실이죠? 그렇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옷의 사연을 읽는다고. 남자가 재킷을 내밉니다. 만복 씨가 받아듭니다. 왼쪽 소매가 닳았습니다. 오른 손잡이인데 왼쪽 소매가 닳았습니다. 시계를 자주 본다는 뜻입니다. 바쁜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 힘드시죠? 남자가 놀랍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옷이 말해줍니다. 만복 씨가 재킷을 펼칩니다. 등판이 구겨져 있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어깨가 처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틀이면 됩니다. 편하게 입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나갑니다. 만복 씨는 재킷을 작업대에 올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입니다. 그는 그 사연을 고칩니다. 시간을 잊습니다. 밤 불을 끕니다. 유리문 너머로 거리가 보입니다. 새 건물들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만복 수선실이 있습니다. 작지만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복 씨는 셔터를 내리지 않습니다. 새 건물에는 셔터가 없습니다. 유리문만 잠깁니다. 안이 훤히 보입니다. 재봉틀이 보이고 선반이 보이고 작업대가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여다봅니다. 수선집이네. 옛날 스타일이다. 추억 보존 공간이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유리문에 코를 대고 들여다봅니다. 만복 씨는 그 모습을 봅니다. 미소 짓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만복 씨는 하늘을 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서울 하늘에도 별이 보입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아니, 오랜만에 올려다봅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엽니다. 문 앞에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작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1층 상가 주민 1동. 만복 씨는 화분을 들어 올립니다. 창가에 놓습니다. 햇빛이 비춥니다. 꽃잎이 빛납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옵니다. 박정환입니다. 양복을 들고 있습니다.
소매 길이를 좀 줄이고 싶습니다. 만복 씨가 양복을 받아듭니다. 오른쪽 어깨를 만져봅니다. 여전히 주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부드럽습니다. 어깨가 많이 풀리셨네요. 박정환이 웃습니다. 요즘 일찍 퇴근합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요. 좋은 일입니다. 만복 씨가 양복을 작업대에 올립니다. 박정환이 수선 씨를 둘러봅니다. 여기 마음에 드십니까? 충분합니다. 다행입니다. 박정환이 문을 나서다 멈춥니다. 돌아봅니다. 만복 씨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뭘 가르쳐 드렸습니까? 효율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요. 만복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정환이 나갑니다. 재봉틀 소리가 다시 울립니다. 골목이 아닌 건물 안입니다. 하지만 소리는 같습니다. 점심시간 사람들이 건물 앞을 지나갑니다. 유리문 안을 들여다봅니다. 재봉틀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만복 씨가 바늘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몇몇이 문을 엽니다. 여기서 수선 되나요? 됩니다. 오래 걸려요? 급하시면 바로 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옷을 맡깁니다. 청바지, 코트, 원피스. 낡은 것도 있고 새 것도 있습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만복 씨는 한 벌 한 벌 살핍니다. 주름을 읽습니다. 시간을 읽습니다. 저녁 만복 씨는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거리에 불이 켜집니다. 사람들이 오갑니다. 새 건물과 옛 수선실이 나란히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쉽니다. 만복 씨는 재봉틀을 쓰다듬습니다. 30년을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옷을 고치고 사연을 잊고 시간을 수선할 것입니다. 전화가 옵니다. 어제 그 여자입니다. 결혼한 신부입니다. 아저씨, 아버지가 무사히 식장에 들어오셨어요. 양복 덕분에 할아버지와 함께한 것 같았대요.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마법사예요. 만복 씨가 웃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그냥 정성입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만복 씨는 불을 끕니다. 문을 잠급니다. 하지만 유리문 너머로 수선실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윤곽이 보입니다. 만복 씨는 걸어갑니다. 새 건물 사이를 걷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그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자리가 있습니다. 정이 담긴 한 땀이 계속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만복 씨는 미소 짓습니다. 내일도 바늘을 들 것입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옷을 고칠 것입니다. 내일도 시간을 이을 것입니다. 만복 수선실, 서울 한복판에 남은 마지막 정입니다. 주름 속에 숨은 시간을 읽고 한 땀 한 땀 삶을 잇는 곳입니다. 효율이 아닌 사람으로, 속도가 아닌 정성으로 오늘도 문을 엽니다.